생일날 며느리가 5만 원짜리 봉투 하나 툭 던져주고 이러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어색한 미소도 어설픈 인사도 없이 그냥 돌아서더군요. 나는 뭐 거창한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생일 아침에 따뜻한 말 한마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을 거예요. 집까지 아들 내외를 위해 다 줬는데 생일이라 혹시나 손녀가 찾아올까 싶어 미역국도 끓여놨어요. 하지만 남는 건 아픔뿐이었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버리기로.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주막의 주아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정자. 전라도에서 평생을 살았죠. 가난에 허덕이며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만 바라보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줬죠. 며느리는 가끔씩 찾아오지만 저랑은 참 안 맞아요. 결이 다르달까요? 말 한마디도 툭툭 뱉고 거침없이 하는 성격이죠. 젊을 땐 서운하면 참지 못하고 말이라도 했을 텐데 이젠 나이 들었으니 그저 속으로 사깁니다. 말 꺼내봤자 괜한 갈등만 생길까 싶어 그저 꾹 눌러 삼키며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어요. 그날도 식어버린 미역국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속은 참 많이도 뜨겁더군요. 그 순간 나라는 사람의 자리가 고작 5만 원이면 족한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 애들 도와주느라 가진 걸 모두 내줬어요. 요즘 애들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하니 제 명의로 된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쓰라고 내줬던 거죠. 전세 구하기 어렵다, 신혼집 비싸다며 어려워하던 아들 내외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 집에 공짜로 들어가 살게 해줬습니다. 그때는 그저 내 자식들 시작하는데 보탬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70번째 생일 아침 나는 오늘만큼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안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전화라도 할까 싶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손녀 서연이 찾아올까 하여 아침부터 미역국을 정성껏 끓였죠. 부엌에서 냄비를 뒤적이며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지은이 서 있었죠. 혼자였지만 그래도 아들이나 손녀의 소식이라도 전해줄까 하는 마음에 반가웠어요. 아이고, 어서 와. 들어와서 앉아. 하지만 지은은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였죠. 무표정한 얼굴로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요즘 물가가 올라서요. 별건 없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지은은 고개도 제대로 숙이지 않고 바로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죠. 봉투를 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제 앞에는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예상대로 5만 원짜리 한 장이 깨끗하게 접혀 있었어요. 지폐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가치밖에 없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질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한겨울보다 차갑게 얼어붙었죠.
식탁 위 달력에는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정자 자신이 며칠 전에 표시해 둔 것이었습니다. 누가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했었나 봅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전화기를 들어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리다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정자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아들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자는 혼자서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잠시 후 정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내어준 집 다 팔아버릴까? 아니, 그건 좀 너무했나? 베개를 적시며 정자는 마음속으로 무거운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내 삶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인가 보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자는 단골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바깥바람을 쐬는 게 낫겠다 싶었죠.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멀리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자 씨, 여기서 뵙네요. 이웃에 사는 말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노인정에 다니는 사이였어요. 말순은 언제나처럼 수다스러웠죠. 정자 씨, 요즘 애들은 어떻게 지내요? 지난주에 생일이었다면서요? 정자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죠. 다들 바쁘니까. 말순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정자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오? 지은 씨네 처가 식구들이랑 다 같이 해외 다녀왔다던데 1,000만 원 넘게 썼다며? 정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1,000만 원이라니. 자신에게는 5만 원 봉투 하나 툭 던져주던 그 손이 사돈 가족 여행에는 그렇게 아낌없이 열려 있었다니. 1,000만 원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딸이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지은 씨가 예약할 때 봤대요. 가족 전체 패키지로. 정자 씨는 안 같이 가셨어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나는 못 갔어. 내가 여행은 무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돈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문득 떠오른 거예요. 아들 부부가 결혼했을 때 본인 명의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그냥 쓰라고 내준 일. 그 집은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처음엔 전세로 내주려 했지만 아들의 엄마, 우리 집 구하기 너무 힘들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살게 해준 것이었죠. 내 자식들 시작하는데 보탬이 되어야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나는 그 집과 함께 내 존재감도 같이 내준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파트 등기권리증이 고이 모셔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을 다시 정리해야 하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했나? 한숨과 함께 정자의 가슴에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도 함께 솟아올랐어요. 진수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지은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딸 서연도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트북을 열어 마무리해야 할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찾던 중 실수로 지은과 공유하는 폴더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족 재정 2025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아내가 집안 살림을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가계부를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궁금함에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항목들을 훑어보던 진수의 눈이 멈춰섰습니다. 지출 내역에 5월 시댁 생신 선물 5만 원이란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바로 다음 줄에는 처가 명품 패키지 여행 1,047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그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전체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니 처가 여행 총액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불 방법이었습니다. 메모란에 비상금 카드 사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카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진수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라며 주신 카드였죠. 진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생일날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아침 진수는 회사 출장으로 어머니께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지은이 찾아갔다고 했기에 안심했었는데 고작 5만 원이었다니.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건네준 것이 아니라 현관에서 봉투만 건네고 돌아섰다는 사실을 나중에 딸 서연에게 들었을 때 이미 마음이 불편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진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결혼 생활을 위해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의 생신에 5만 원으로 퉁치고 자신의 부모 여행에는 어머니가 주신 비상금 카드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진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손가락으로 엑셀셀을 클릭하며 진수는 다른 지출 내역도 살펴보았습니다. 처가 관련 지출은 항상 넉넉했고 시댁 관련은 언제나 최소한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불균형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심했던 거지. 진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항상 웃으며 그들을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은 아내의 행동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했고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진수는 엑셀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미 일찍 회사로 나간 상태였죠.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지은의 눈에 진수가 보낸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가정재정 검토. 제목만 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지은은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엑셀 파일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시댁 생신 식대 없음 처가 명품 패키지 여행 총 지출 1047만 원 가계 균형에 대해 다시 대화가 필요해 보여. 지은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진수가 가계부를 봤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더구나 시어머니 생신과 처가 여행 비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지은은 급하게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관리하던 가계부였지만 진수가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해 놓았어요. 시어머니 의료비 적립, 시댁 명절 예산, 시어머니 생활지원금 같은 항목들이 새롭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는 이미 금액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지은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다시 한번 가계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시댁과 처가에 차별을 두어왔는지 보였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들이 이렇게 숫자로 정리되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보낸 메일 봤어요. 진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앞으로는 가게 관리를 내가 할게.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수는 말없이 행동으로 옮겼어요. 매달 첫째 주 시어머니 계좌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에는 시어머니 생활지원금으로 기록되었죠. 또한 생활비에서 시댁 관련 지출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었어요. 지은은 말 한마디 꺼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숫자로 딱딱 정리되어 있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진수의 가족은 식탁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공기가 무거웠다는 것. 지은은 밥을 뜨면서도 자꾸 진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 차분함 속에 감춰진 냉랭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어머님 댁에 들를까요? 지은이 조심스레 꺼낸 말에 진수는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한마디 대답.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어제 통장을 확인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1014만 7천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정확히 처가 여행에 썼던 금액과 일치했죠. 진수가 그녀 몰래 시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진수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돌아보니 진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뭐야? 통장 확인했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서운함도 느껴졌어요. 자기 몰래 그렇게 큰 돈을 이체하다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통장에서 1,000만 원 넘게 빼간 거,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진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한테 5만 원 봉투 던져주듯이 나도 그냥 조용히 한 거야.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던진 게 아니라. 지은은 당황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어머니한테 5만 원 봉투 던져주고 왔다고 1월 1일이에요? 그러자 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야?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봉투를 던졌다고? 아니, 그게. 말해봐, 어머니 생신날 뭘 했는지. 사실 그대로예요. 별거 없다고 5만 원권 봉투 던져드리고 왔어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별거 없다고? 어머니 생신이. 별거 없다고? 지은은 그제서야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수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이. 그때 서연이 부엌 문가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지은은 놀라서 돌아봤어요. 서연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내 생일 때마다 케이크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항상 웃으면서 안아주셨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아빠.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혼자였어요?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랬을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아. 지은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너무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화살처럼 지은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비가 그친 저녁, 나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현관문을 열었더니 지은이었어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분명 울었겠지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진수가 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렴.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지은은 머뭇거리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지만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기만 했어요. 5만 원 봉투, 그리고 여행, 카드, 단어들이 끊어져 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게 된 거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가 눈물 흘리는 모습에 조금 통쾌함도 느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결국 우리는 가족인데 서로 상처 주고받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내가 너희한테 준 거짓말이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속마음은 더 복잡했어요. 이 말을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엔 그냥 되돌려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나조차도 놀라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다쳤던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말들이 맴돌았어요. 내가 알기나 할까, 이 나이 든 여자의 외로움을. 내가 알기나 할까, 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나의 소박한 기쁨을. 생일날 아침 미역국을 끓이며 설레던 마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혹시 전화라도 올까 싶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일, 혹시 찾아올까 싶어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옷도 갈아입었던 일. 그 기대가 무너져 내린 순간의 허망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진수가 그러더라. 엄마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무심했어서 미안해. 너무 지은이에게만 맡겨서 미안해. 다 미안해. 사실 진수는 오늘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마음을 알아줬다는 위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게 했지만 우리 아들은 내 마음을 알아줬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돈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야.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서운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그냥 나도 너희 가족이라는 걸 그 마음 하나만 보고 싶었던 거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운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처는 한 번의 사과로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괜찮아. 내가 처가에 잘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다만, 이제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더 복잡했어요. 정말 이제부터 달라질까? 아니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의 가족이니까, 내 손녀의 부모니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와 서연이 들어왔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어요. 서연이 달려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내 상처를 감싸주는 듯 했으니까요. 우리 서연이가 뭘 미안해하니?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진수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내 자존심은 지켜졌고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한번 상처받으면 쉽게 낫지 않지만 진심 어린 손길 하나에 금세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때 반성했다가 또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세상살이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전화를 해오더니 이젠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계절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들고 와요. 진심일까 아니면 진수가 시켜서 하는 걸까?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전에는 의무감에서 오는 굳은 표정이었다면 이젠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 생일에 받았던 5만 원을 떠올리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지은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놀랐습니다. 그동안 결혼 기념일은 늘 둘이서만 챙겼거든요. 내심 기대가 되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희끼리 보내렴.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함께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나를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곳이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그런 곳에서 나는 조금 어색했지만 진수가 엄마, 오늘은 주인공이에요라고 말해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도 할머니 옆자리를 지키며 작은 이야기들을 속삭였고요. 마음속으로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진수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그 집 이야기. 우리가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엄마 명에 그대로 두고 우리는 월세만 내는 걸로. 놀라웠습니다. 그 집은 이미 준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써. 셋이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진수가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집이나 얼른 사야지. 그때까지 그냥 살아. 엄마는 그게 더 마음 편해. 사실 속마음은 달랐어요.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미 내 마음은 풀렸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쉽게 풀어주는 것 같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진심을 느끼고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지은이 여행 계획을 말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이번엔 어머님 중심으로 계획했어요. 바다 보러 가실래요? 어머님이 바다를 좋아하신다고 진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의심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내 마음의 얼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빛이 완연해진 어느 날 서연이가 학교를 마치고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혼자였어요. 등에 메고 있던 작은 가방에서 조그마한 케이크 상자를 꺼내더군요. 할머니,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13살 아이가 할머니 생각해서 용돈을 모았다니.
이런 따뜻함이 어디 있을까요? 서연이는 케이크와 함께 접힌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우리가 더 잘할게요. 엄마 아빠도 서로 편들지 않고 함께 할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어른이 되면 이해할 거야. 가족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를. 그날 저녁, 진수와 지은도 찾아왔어요. 지은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게 건네며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키웠어요. 앞으로 매일 꽃이 필 거예요. 지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화분과 함께 내민 카드에는 정성 들여 쓴 글씨가 가득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찬바람에 떨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도 그렇게 변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문득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운함, 상처, 눈물, 그리고 조금씩 피어난 이해와 용서의 씨앗들. 사람 마음이 다 그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번 삐끗하면 다시 엮기 힘들지만 그래도 끈은 안 놓으면 되더라. 그 순간 우리의 눈빛이 모두 만났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5만 원짜리 봉투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터지기 직전이던 풍선의 마지막 바람 한 줌이었을 뿐이니까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그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이름이라는 거요.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거겠지요. 오늘도 창가에 놓인 지은이의 화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조그만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모습처럼 말이죠.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다 잊는다고들 하지만 가끔은 그 기억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상처가 아물면 그 자리에 새살이 돋듯이 우리 가족도 그렇게 더 강해졌나 봅니다. 이제는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